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고요. 펭귄 클래식 코리아 판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니체를 고른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나 자신을 또는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를테면 SNS도 하고 자기 소리도 높이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인싸를 핵심적인 키워드로 해서 요즘에 많은 것들을 해 나가죠. 하지만 니체 같은 경우는 남의 인정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아싸가 되라고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과감하게 나는 나야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이죠.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러한 조회수 그리고 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해져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타자에 대한 시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유튜브의 그 클릭수 자체가 수익으로 또 연결이 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한 욕망,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잘해서 정말 생활이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길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북튜브 시작한 지 한 달 31일 됐고 오늘 다시 2월 2일 네, 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랄까? 내가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이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세상에 씨를 뿌리는 그리고 또 이로운 또는 뭔가 유익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로서 오늘 니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독서 패턴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른 책을, 새로운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사실은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잡지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더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섭렵하는 것을 좋아하고 책은 읽었던 책을 또다시 읽는 걸 더 많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짜라투스트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펭귄 복수에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인간이란 짐승과 초인을 연결해주는 밧줄, 심연 위에 걸린 하나의 밧줄이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도중에 있는 것도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벌벌 떨거나 멈추어 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이 위대한 점은 그가 다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내려가는 존재라는 데 있다. 나는 사랑한다. 내려가는 자로서가 아니면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저편으로 넘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마음껏 경멸하는 자들을, 그들은 마음껏 경배하는 자들이고 저편의 해안을 동경하는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내려가고 희생하는 이유를 먼저 별들 너머에서 찾지 않고 언젠가 대지가 초인의 것이 될 때까지 대지의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을 나는 사랑한다. 인식하기 위해 살며 언젠가 초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식하려는 자를 이렇게 그는 내려가려 한다. 나는 사랑한다. 초인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에게 대지며 동식물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고심하는 자를 이렇게 그는 내려가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덕은 내려가려는 의지이고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을 위해 한 방울의 정신도 남겨두지 않고 정신이 온통 자신의 덕으로 가득한 자를 그는 오직 정신으로만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으로 자신의 성향과 운명을 만들어내는 자를 그는 자신의 덕을 위해 살려고 하고 죽으려고 한다. 나는 사랑한다. 너무 많이 덕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자를 하나의 덕은 운명이 걸려있는 더 많은 매듭이기 때문에 하나의 덕은 두 개의 덕 이상이다. 나는 사랑한다. 감사의 말을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않는 자신의 영혼을 아낌없이 내주는 자를
그는 언제나 베풀기만 하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주사위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올 때 부끄러워하면서 나는 사기꾼이 아닌가 하고 묻는 자를 그는 파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행동에 앞서 황금 같은 말을 던지고 언제나 약속한 것 이상으로 실행하는 자를 그는 자신이 내려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앞으로 올 사람들을 인정하고 지나간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를 그는 현재의 인간들에게 파멸을 당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징계하는 자를 그는 신의 노여움으로 인해 파멸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상처를 입고도 영혼이 깊고 사소한 일로 파괴될 수 있는 자를 그는 기꺼이 다리를 건너간다. 나는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잊고 모든 사물을 내면에 간직할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이 충만한 자를 모든 사물은 그를 내려가게 만든다. 나는 사랑한다.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자를 그의 머리는 그의 마음의 일부일 뿐이지만 그의 마음은 그를 내려가게 만든다. 나는 사랑한다. 인간들 위에 걸린 먹구름에서 방울져 떨어지는 묵직한 물방울 같은 자를 그는 번개가 올 것을 예고하고 예고하는 자로서 파멸한다. 보라, 나는 번개를 예고하는 자이며 구름에서 떨어지는 묵직한 물방울이다. 우리는 이 번개를 초인이라 부른다. 자라투스트라는 말을 마치고 나서 다시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들은 우두커니 서서 웃고 있을 뿐이다.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틀림없다. 내 입은 이들의 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내 입은 이들의 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 북튜브를 하거나 강의를 하며 그리고 또 글을 쓰면서 많이 걸려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수준을 맞춘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의 간극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인 그 강의, 사실은 이 유튜브의 북튜브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강의와 같은 거죠. 자기가 읽은 책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큐레이션도 사실은 교육의 문제이고 근데 이 내 입이 그 대중들의 귀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럼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맞출 것인가 라는 것, 또 그렇게 맞추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싸와 아싸의 차이, 간극의 갭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 갭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다만 마음의 힘이 많이 부족할 때 바로 이 니체를 만나죠. 그리고 이 니체가 이야기한 내 입은 이들의 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나도 똑같은 고민의 지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니체가 한 고민에 저 자신을 실어서 많이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듣는 법을 배우도록 먼저 이들의 귀를 산산히 부숴야 하는 걸까? 큰 북이나 참회를 권하는 설교자들처럼 떠들썩한 소리를 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들은 말더듬이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걸까? 이들에게는 뭔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들은 교양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이들을 목자보다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들은 경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이들의 자부심을 향해 호소하려고 한다. 나는 이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자를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최후의 인간이다. 그리하여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말했다. 지금은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할 때다. 핵심적이죠? 지금은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할 때다. 지금은 인간이 자신의 가장 높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다. 지금은 인간이 자신의 가장 높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다. 저 자신에게 오는 굉장히 묵직한 울림이 있어요. 아직은 인간의 토양이 그럴 만큼 충분히 비옥하다. 그런데 언젠가 이 토양은 메마르고 황폐해져 거기서 큰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될 것이다. 슬프구나.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너머로 동경의 화살을 쏘지 못하고 그의 화살 시위가 윙윙거리며 날아가게 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때가 오다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의 내면에 아직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의 내면에 아직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 내면에는 아직 혼돈이 있다. 슬프구나. 인간이 더 이상 별을 낳지 못하는 때가 오다니 슬프구나.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경멸할 수 없는, 더 이상 더없이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오다니. 보라, 그대들에게 최후의 인간을 보여주겠다. 사랑이 무엇인가? 창조가 무엇인가? 동경이 무엇인가? 별이 무엇인가? 최후의 인간은 이렇게 묻고서 눈을 껌뻑인다. 감동이 오네요. 그 순간 대지는 작아지고 대지 위에는 모든 것을 작아지게 만드는 최후의 인간이 뛰어다닐 것이다. 그 종족은 벼룩처럼 뿌리 뽑기 어려워서 최후의 인간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고안해냈다. 최후의 인간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껌뻑인다. 우리는 행복을 고안해냈다.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 너무 감동이 오네요. 마음이 많이 울컥해졌어요. 보라, 그대들에게 최후의 인간을 보여주겠다. 사랑이 무엇인가? 창조가 무엇인가? 동경이 무엇인가? 별이 무엇인가? 최후의 인간은 이렇게 묻고서 눈을 껌뻑인다. 코로나 시대는 물론이고 AI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을까요? 창조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이고, 동경이 무엇이고, 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꿈을 꾼다라는 거, 꿈꾸는 자란 무엇일까요? 행복을 우리 스스로 창조하고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타자의 행복의 기준에 우리를 맡겨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들이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인싸를 택할 것인지 아싸를 택할 것인지, 남들에게 끊임없이 지적당하는 존재,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돈도 안 벌리고 인지도도 낮아지고 브랜딩도 되지 않아. 결국 너는 힘만 들을 거야. 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를 우리가 늘 받아들이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별을 창조하고 나만의 행복을 고안해내서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건 결국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죠. 우리는 늘 행복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행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이 니체가 바로 그러한 행복을 고안해내는 존재로서의 인간, 별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살기 힘든 지역을 떠났다. 따뜻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몸을 비비고 있다.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질병과 불신을 죄악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걷는다. 돌불이나 사람에 걸려 비트적거리는 자는 바보다. 돌불이나 사람에 걸려 비트적거리는 자는 바보다. 저 자신을 보는 것 같네요. 때로 미량의 독은 안락한 꿈을 꾸게 한다. 하지만 다량의 독은 안락한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그들은 아직 일을 한다. 그들에게 일은 놀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이로 인해 몸이 축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정말 많은 각성이 일어나네요.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해지거나 부유해지지 않는다. 두 가지 다 너무 성가신 일이다. 누가 아직 지배하는가? 누가 아직 복종하는가? 두 가지 다 너무 성가신 일이다. 목적 없는 가축의 무리와 같다. 다들 같은 것을 바라고 다들 같다. 다르다고 느끼는 자는 제발로 정신병원으로 간다. 정말 여러분, 니체가 도대체 몇 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1844년에 태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24살부터 그 교수를 했거든요. 벌써 200년 전의 분이 이미 우리 시대의 지금 현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고전의 파워죠. 고전의 파워.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에게 니체를 소개한다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이 오늘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싸라도 좋습니다. 정말 내 인생 아싸입니다. 왜? 니체를 알았으니까요. 목적 없는 가축의 무리와 같다. 다들 같은 것을 바라고 다들 같다. 다르다고 느끼는 자는 제발로 정신병원으로 간다. 전에는 온 세상이 미쳤었지. 가장 총명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껌뻑인다. 그들은 현명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조롱은 끝없이 계속된다. 그들은 아직도 서로 서투르지만 이내 화해한다. 그러지 않으면 위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행복을 고안해냈다. 최후의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껌뻑인다. 여기서 머릿말이라고 불리는 짜라투스트라 최초의 연설이 끝났다. 이 대목에서 군중의 고함과 환호가 연설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리쳤다. 오 짜라투스트라, 우리에게 그 최후의 인간을 보여다오. 우리를 이 최후의 인간으로 만들어다오. 그러면 그대에게 초인을 선사하겠소. 그러면서 모든 군중은 환호하며 혀를 찼다. 짜라투스트라는 슬퍼져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분명해. 내 입은 이들의 귀에 맞지 않아. 내가 산속에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시냇물과 나무 소리에 너무 많이 귀 기울였나 보다. 나는 목자에게 말하든 말하고 말았구나. 내 영혼은 흔들림이 없고 오전의 산처럼 맑다. 그러나 이들은 나를 냉혹하고 끔찍한 농담이나 즐기는 조롱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들은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다. 웃으면서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들의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구나. 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니체 읽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감동이 정말 내 영혼은 흔들림이 없고 오전의 산처럼 아주 밝게 빛나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고전이 중요한 것, 그리고 또 책 읽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네,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이 정말 짜릿한 충만감, 그리고 온전히 채워지는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제 영혼은 흔들림이 없고 오전의 산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지금 모습을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할 정도로 많이 비대해지고 저 자신의 몸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니체의 말대로 자기 자신을 잊고 모든 사물을 내면에 간직할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이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뿌리나 사람에 걸려 비척거리지 않고 내 영혼에 흔들림이 없이 오전의 산처럼 밝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 사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행복을 고안해낸 존재라고 니체가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우리는 함께 행복의 중심에 서고 행복을 선택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제가 새벽에 책을 읽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이 모든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깊이 깊이 감사합니다.